남자친구의 집에서 발견한 전 여친의 흔적들을 보니 일단 을 나한테 들킨 게 잘못된 거야. 소개팅으로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났는데 있는 게 마음에 걸려요. 다 좋은데 데이트 후 남친한테 정산? 돈 보내줄 때 좀 현타 와요. 나 솔직히 헤어졌으면 좋겠어. 그냥 한 번뿐인 인생인데 굳이 전 남자친구를 만나야 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다들 헤어지시고 네, 새로운 사람 만나세요. 근데 당일 파토를 2번이나 냈다? 그건 말할 수도 없는 거지. 그냥 차단해요. 그냥 진짜 세상에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제정신인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진짜. 안녕하세요, 조드라입니다. 옆구리가 시린 요즘 제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연애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너무 밝게 여러분 별들아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저기 무게가 있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 문물에다 최근에 그 연애 상담을 해드린다고 올렸는데 진짜 엄청 많은 분들이 사연을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구나. 연애에 관련해서 아니면 DM으로 또 따로 막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 그럴 정도로 엄청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다 읽어드릴 수 없는 점 시간상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뽑아서 오늘은 이렇게 조그만한 그 연애 참견 돌돌아의 연애 참견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몇 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사연을 다 하나하나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벌써부터 솔직히 지금 화가 나요. 정말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사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저의 방식, 오로지 저의 생각과 저의 방식이기 때문에 제 말이 뭐 100%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의 동네 언니이자 누나이자 친구 같은 그런 뉘앙스로 오늘은 진행할 예정이니 너무 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느끼실 수는 있으실 텐데 동네 언니나 누나한테 상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렇게 한 10몇 가지를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우르르르르르르르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친구가 전 여친이랑 사용하던 커플 이모티콘을 계속 쓰는데 언니라면 어떡할 건가요? 저는 사실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네, 별로 이런 거에 다 의미부여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어차피 뭐 남자친구도 생각 없이 쓰는 거고 뭐 새로운 여자친구 만나서 또 새로운 이모티콘을 사야 되고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아. 아니면 그 사연자분이 새로운 이모티콘을 하나 사주세요. 그리고 그냥 자기야 앞으로 나랑 카톡할 때 이걸로 써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두 번째 사연입니다. 남자친구의 집에서 발견한 전 여친의 흔적들을 보니 저보다 더 행복하고 사랑한 게 느껴졌어요.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는데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근데 이거에 대해 핀트가 조금 잘못 잡은 것 같긴 해요. 왜 그 사진을 보고 더 행복해 보인다면서 내가 자괴감이 들어야 되지? 저는 이거 좀 핀트 잘못 잡혔어. 일단 그 사진을 나한테 들킨 게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고 그 남자친구한테 화를 내야지. 내가 자존감 낮아질 필요가 뭐가 있어. 일단 자존감 올리시고, 저 같으면 그 사진을 딱 발견했을 때 자기야 우리 은행 가자 라고 해가지고 남자친구가 왜? 이러면 나 정리할 게 있어서 하고 통장이랑 전 여친이랑 찍은 사진을 갖고 은행에 이렇게 갑니다.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를 한번 하세요. 연락이 됐고 했으니까 한번 싹 정리하고 분쇄기가 있어요. 은행에 가면. 그래서 그 분쇄기 가서 내 잔고 확인했고 그거 갈아주세요. 그리고 가방에다 챙겨온 그 사진, 전 여친이랑 찍은 사진을 다시 또 분쇄기다가 갈아주세요. 남자친구 보는 데 앞에서. 그럼 끝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걸로 자존감 낮아질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이에서 뭐 다 좋을 수만 없는 거야. 그렇게 좋았으면
남자친구도 전 여친 계속 지금까지 만나고 있겠지. 응? 근데 지금 어쨌든 헤어져서 날 만나고 있는 거잖아. 그거는 과거일 뿐이고, 그리고 뭐든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응? 그렇게 뭐 사진 찍으려고 하니까 우리 행복한 척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로 절대 자존감이 낮아지면 안 돼. 아시겠어요?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한마디 하세요. 귀찮으면 들키지라도 말던가. 왜 들켜? 이런 식으로. 남자친구한테 뭐라 해야지, 당연히 그거를. 내가 자존감 낮아질 필요가 뭐가 있어, 그게. 그렇지 않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보는 눈 앞에서 당장 찢어버리던가, 아니면 분쇄기에서 합동으로 같이 손, 이렇게 한쪽씩, 남자친구 손이랑 내 손이랑 한쪽씩 잡고 같이 갈아버려요. 너의 과거를 내가 정리해줄게 라고 하면서. 아시겠죠? 다음으로는 전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맨날 인스타그램 염탐하고 자괴감이 들고 그래요. 그새 전 남친은 새 여친도 생겨서 행복해 보이는데 저는 연인 소개팅 실패로 더 현타가 빠지고 우울해요. 극복해야 할까요? 극복할 게 뭐가 있어. 응? 전 남자친구 궁금하면 볼 수도 있는 거지. 뭐 내가 뭐 좋아요 누르고 연락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궁금하면 볼 수 있는 거야. 인스타그램은 보라고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뭐 보세요. 그게 뭐 어때요? 뭐가 그게 뭐 현타가 와요. 단 근데 비교는 하지 마세요. 응? 전 남자친구가 여친이 생겼다 해서 나도 생겨야 돼? 아니잖아. 그리고 시기가 있는 거예요. 사연자분이 전 남자친구를 못 잊고 있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소개팅을 나가도 당연히 안 돼요. 사람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을 다 못 잊고 나가면 이 사람이 연애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인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 안 된 것 같은데 조금 마음 정리를 하시고, 응? 내가 조금 무뎌질 때쯤에 그때 소개팅을 하세요. 지금 뭐 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생겨가지고 나도 남자친구 만들어야지 하면서 소개팅을 하지 마시고 그냥 잊어질 때까지, 전 남자친구 이름 들어도 마음이 안 아플 때까지 그냥 시간을 조금 보내다가 내가 좀 괜찮아지면 그때 소개팅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 소개팅으로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났는데 정수리에 탈모가 있는 게 마음에 걸려요. 모발 이식하면 괜찮아질까요? 진짜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머리가 빈 것보다 머리카락이 빈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모발 이식하면 충분히 개선될 거고, 그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면, 그리고 성격도 너무 좋고 이러면 외적인 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이렇게 권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데딩 커플인데 더치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 좋은데 데이트 후 남친한테 정산? 돈 보내줄 때 좀 현타 와요. 어떤 느낌인지는 대충 알 것 같긴 해요. 근데 대학생이잖아. 대학생이어가지고 그것도 솔직히 좀 이해가 가요. 대학생이 또 무슨 돈이 있겠어요. 대학생 때 뭐 일을 해봤자 뭐 알바나 이런 거일 텐데, 나는 그건 좀 그렇긴 하다. 살짝 더치페이 하는 거는 좋아. 더치페이 하는 건 좋은데 뭐 남자친구가 자기야 오늘 데이트한 거 뭐 밥값 얼마, 카페값 얼마 해가지고 반반 나눠서 이만큼 나한테 돈 보내줘. 전 이 말 자체가 전 조금 짜증 날 것 같긴 해요. 사실 남자친구가 뭐 밥을 사면 내가 카페를 사는 거고 공연을 보러 가고 그럼 그것도 내가 살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뭐 연인 사이에 뭐 1, 2천 원 뭐 만 얼마 차이를 다 하나하나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건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날에는 내가 많이 살 수 있는 거고 어떤 날에는 남자친구가 많이 살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거를 굳이 다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하는 남자,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면서도 여자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좀 그렇다. 아무리 세상이 반반이라고 해도 요즘 다 뭐 결혼할 때도 반반이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이게 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좋아하는 사람인데 1, 2천 원 쓰는 거 좀 돈 아까워? 라는 생각? 그리고 만약에 돈이 없어. 만약에 대학생이야. 그럼 자기야, 내가 이번 달에는 돈이 없을 것 같아. 이번 주 데이트는 뭐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사연자분도 충분히 이해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하나하나 계산 따져가는 게 전 조금 현타 올만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는 그때 할 수 있는 연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제 20대 후반으로 들어보면서 낭만이 있다고 생각을 해. 낭만이요. 일단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굳이 이거를 반반을 해야 돼? 응? 자기가 밥 사고 이랬으면 내가 알아서 말 안 해도 카페 사고 다른 것도 내고 할 텐데 그걸 다 일일이 하나하나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우리 사이에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해보고 남자친구가 그러는데도 막 완전 확고하게 아니 난 반반으로 해야겠어 라고 하면 저는 이제 뭐 그만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자기야 오늘 이만큼 나오고 이만큼 나오고 이만큼 나왔으니까 이만큼 보내 해는 남자친구보다는 알아서 그냥 속으로 그냥 내가 밥 샀으니까 여자친구 밥 사네? 고마워 라고 해주는 그런 남자를 만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사연. 헤어지고도 아무렇지 않게 보고 싶다고 연락하고 스토리 답장하고 만나자 그러는 건 뭘까요? 그냥 외로워서 그런 걸까요? 네,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누가 봐도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차단하세요. 차단하시고 그래 만나지도 마세요. 뭐하러 만나. 이미 지나간 사람. 저는 약간 마인드가 그래요. 한 번 끝난 사람 끝. 한 번 지나간 사람은 굳이 세상에 널린 게 여자랑 남자인데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인데 굳이 전 남자친구를 만나야 돼? 전 여친을 만나야 돼? 전 다른 사람 만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전 여친, 뭐 전 남자친구가 좋았던 사람이어도 원래 이 연인 사이에 헤어지면 추억이 미화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았던 추억밖에 안 남는 거라. 원래 뇌가 좋았던 기억만 이렇게 생각나게끔 한대요. 살기 위해서 나빴던 추억을 계속 이렇게 떠오르면 이게 내 몸이 좀 안 좋아지고 하니까 좋았던 추억만 이렇게 꺼내니까 그 전 사람이 좋아 보였던 거고 그런 거예요. 사실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을 수도 있고 나랑 더 잘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전 남자친구, 전 여친을 만나면. 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다들 헤어지시고 네, 새로운 사람 만나세요. 네. 다음 사연. 만나자 하니까 뭐 자버렸대 핑계대서 제가 일십하니까 좀 지나서 차단당했어요. 저런 남자 심리가 뭘까요? 그럼 뭐예요? 그냥 하남자죠. 사연자분도 그냥 차단하세요. 그냥 하남자예요, 하남자. 뭐 일십한 것 같고 남자가 쪼잔하게 그걸 또 차단해. 아니면 내가 봤을 땐 여자친구가 있었어. 여자친구가 있고 뭐 썸남이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한테 들키거나 아니면 들킬까봐 그 사연자분을 차단했거나 아니면 그냥 하남자여서 마음이 쫑쟁이 같아가지고 그런 거니까 사연자분도 그냥 차단하세요. 또 다음. 자꾸 자기 이상형이다, 결이 맞는 것 같다 하더니 당일 파토 2번은 도대체 뭘까요? 당일 파토 2번? 좀 이건 선 넘었지. 이것도 차단하세요. 이 사연자분도 그냥 차단하세요. 이상형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에는 의미 부여를 하지 마세요. 그냥 또 사탄 발린 소리다. 어떤 남자가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무슨 말 못하겠어요. 뭐 이상형이다 뭐 이러고 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뭐 이러면 누가 못해. 그냥 사탕 발린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남자 말에 너무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를 하지 마세요. 진짜 이거는 내가 팩트야. 팩트고 그런 거에 다 의미 부여해가지고 마음에 담아두고 막 그 남자가 날 이상형이라고 했는데 당일 파트 진짜 이상형이고 자기가 정말 놓치기 싫은 사람이면 애초에 당일 파토 한 번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당일 뭐 일 끝나고라도 뭐 새벽에도 뭐 보러 올까? 막 이러면서 뭘 안 하더라도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러는데 뭐 집 앞에 뭐 선물이라도 사들고 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와요. 근데 당일 파토를 2번이나 했다? 그건 말할 수도 없는 거지. 그냥 차단해요. 그냥 아니 뭐 자기가 뭘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당일 파트를 2번이나 내. 그럼 예의가 없는 거지. 애초에 그러면 약속을 잡지 말던가. 자기가 정말 맨날 일하는 사람이고 맨날 뭐 미팅 해야 되고 뭐 이런 사람이면 애초에 잡지 말던가. 입 바른 소리 다 하고 또 바쁜 척하면서 당일 파트 2번 내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차단하세요. 오늘 차단하라는 말 몇 번 했는지 모르겠네. 화딱지나요 진짜. 진짜 세상에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제정신인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진짜. 자, 이제 다음 사연. 저는 이 사연이 솔직히 말해서 제일 화가 났어요. 뭐냐면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다가 남자친구가 생각보다 더 가부장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서 이해하려 했지만 결혼을 상상해보니 고민이 많이 되네요.
집안일 육아는 여자가 해야 하고 일도 하면서 조금은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큰 결정과 돈 관리는 본인이 해야 하며 저에게 서슴없이 너는 나이 좀 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본인이랑 저랑 현실적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등등 무시하는 말을 화가 날 때마다 합니다. 남자친구가 저보다 2배 정도 벌고 결혼할 때도 집은 남자친구가 부모님 도움을 받아 마련을 했으며 저도 1억 정도는 해갑니다. 결혼 전부터 너는 능력도 안 되고 집안 비교하고 이게 아닌 걸 알면서도 이 정도는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정도인가 싶기도 하네요. 좋은 부분들도 물론 많아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막상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서 보니 조금 고민이 되네요. 지금도 이런데 결혼하면 더 심해지겠죠? 네. 저는 진짜 이게 정말 현실적인 사연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조금 많이 화가 났어요.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는 게 결혼할 사람이잖아요. 결혼할 사람을 무시해? 애초에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해? 뭐 나보다 뭐 돈 없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낮은 사람이라서 그 사람을 내 옆에다 둔 다음에 내가 월등한 거를 뭐 자랑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사람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부터 그 사연자분을 막 무시하는 발언을 하잖아요. 그럼 결혼하면 더 무시해요. 저는 진짜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게뭐 예비 신랑분도 그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뭐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되고 일도 하며 심지어 일도 하면서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전 진짜 이게 모순인 게 가부장적이라는 게 옛날에는 남자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왔고 여자가 그 돈으로 집안일을 하고 아기를 먹여 키우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딱 그 상황이면 몰라. 남편분이 오로지 혼자 나가서 계속 돈 벌어주고 월에 생활비를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줘. 그러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넌 너 일도 해가면서 집안일도 해라? 이건 진짜 말도 안 돼요. 이거 너무 이기적인 거고 돈 몇 푼 때문에 뭐 월급 조금 더 받는다고? 그런 것 때문에 뭐 사람 무시하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아직 결혼하기도 전인데 벌써 이런 얘기를 결혼 전부터 너는 능력도 안 되고 집안 비교하고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한다? 전 진짜 이거는 한 남자의 끝판왕. 진짜 결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뭐 집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나가서 일해가지고 와이프랑 아기 먹여 살릴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니까 와이프한테 나가서 일하라는 거잖아요. 시댁 갔는데 부모님 앞에서 나를 뭐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럼 그건 뭐야? 애초에 나를 이렇게 밑으로 깔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그거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결혼해서 돈 관리 같은 거나 뭐 결정 같은 거는 남편이랑 상의하고 남편이 뭐 할 수 있는 거면 남편한테 충분히 맡겨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그 나를 자존감을 깎아내려서 막 이렇게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거의 뭐 가스라이팅 끝판왕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아직 결혼하기 전이니까 도망치세요. 도망치시고 그냥 다른 남자 만나세요. 진짜 저는 사실 이 사연 보고 진짜 제일 화가 났어요. 근데 사실 이런 남자들이 진짜 많아요. 뭐 저도 옛날에 뭐 만나봤거든요. 뭐 자기는 가부장적이래요. 가부장적이어가지고 태어나서 뭐 요리 한 번도 안 해먹고 주방도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대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뭐 자기는 뭐 와이프가 다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 이러니까 일도 해야지. 요즘 여자가 일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인드는 현대에 있고 여자가 일해야 되는 거는 뭐 현대에 있고 뭐 가부장적인 거는 뭐 지는 왜 과거에 머물러 있냐고. 이게 너무 모순인 거야. 그냥 나한테 복종할 여자 찾는 거라고. 근데 내가 다 책임지기는 싫어. 밥벌이는 해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게 모순인 거야. 그냥 하남자인 거야, 하남자. 진짜 남자는 애초에 내 여자를 오히려 띄워주려고 그러지 이런 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진짜 도망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연애 상담을 해봤는데요. 진짜 저는 솔직히 이 정도로 여러분들의 사연이 매운맛일지 몰랐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이렇게 매운맛이야. 진짜
이게 읽으면서도 화딱지가 나가지고 제가 진짜 조금 더 편하게 솔직히 말해서 말씀드리고 막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말도 안 나와. 진짜 화가 나가지고 이번 사연들 진짜 너무 맵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싶었는데 이번 사연들 너무 화난 사연들밖에 없었어요. 제가 오늘 너무 다 차단해, 헤어져 이런 것 같은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제 생각을 얘기한 겁니다. 사람이 좀 단호해질 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끝낼 땐 끝내고 할 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성격이어서 오늘 이렇게 연애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진짜 하도 머리를 이렇게 잡아 당겼더니 머리가 진짜 너무 부스스하네요. 2024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네. 너무 머리 아픈 사연들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2025년도가 다가오고 있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조금 이겨내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이겨내시고 끝낼 상황인 분들은 빨리 끝내시고 2025년 우리 너무 행복하게 잘 지냅시다. 우리 솔로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연애하고 지금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도 끝내고 빨리 또 행복한 그런 굳이 뭐 연애를 안 해도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우리 너무 이런 걸로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행복한 일들만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연애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